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턴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LNF를 볼 겁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요, 오늘. 지금 출퇴근 하시는 분들, 대중교통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감기 좀 조심하시고, 이제는 진짜 패션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는 것 같아. 오늘 이 LNF가 오늘 날씨같이 굉장히 좀 추워요. 마이너스 2.5% 보여주고 있는데, 딱히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거는 8만원에서 9만원이야.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죠.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물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 물타는 이유가 없고, 왜냐면 근거가 부족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던 거, 매물대 쌓여있는 구간 체크하면서 반등 나올 확률이 더 높은, 우리는 확률이 높은 구간에 베팅을 하는 것 뿐이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8, 9만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면서 어디까지 모아가냐, 5만원에서 6만원 내려올 때까지. 오늘은 이 LNF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EV하고 ESS에 대한 내용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EV하고 ESS,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궁금한 게 있어. 진짜 만약에 8, 9만 원이 왔다라고 하면은 진짜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한 100명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내가 10명도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2차 전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2차 전지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배터리잖아. 그러니까 1차 전지는 뭐예요, 그러면은? 쓰고 갖다 버리는 거. 뭐 AA 건전지 이런 것들. 뭐 건전지도 요즘 충전하나?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2차 전지는 충전을 해서 다시 재사용. 이게 이제 2차 전지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2차 전지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EV라고 하면 이 전기차가 기존의 수요에 대한 급증과, 그리고 뭐 리튬 가격에 대한 급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재미를 좀 보려면 우리가 시간이 좀 필요해. 시간. 왜 그러냐면 그때 한번 겪었거든. 2차 전지의 급등이 만들어났을 때 지금 이 시장이 반응하는 것과 증시가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규제와 정책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맛을 봤거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매물대가 쌓여 있잖아. 이거 결국 소화하면서 가야 된다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2차 전지를 가지고, LNF를 가지고 재미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바라보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시선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EV에 대한 내용, ESS에 대한 내용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진짜 매수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보통 박스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박스를 우리가 그려놓고 간다고 할게요.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자, 저점과 고점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저점과 고점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 근데 이 자리에서 바닥 찍고 다음 똑같은 자리에 왔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더 빠질 것 같거든. 여기에서 이탈 나오면 그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떠먹여주는 차트가 나와도 우리는 매수할 수가 없다고. 왜? 무서워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항상 뭐라 그래요? 공포에 매수해야 돈을 벌어. 지금 시장이 그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야? 첫 번째 저점이 나오고 두 번째 저점이 나왔을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월 말이고 그 다음이 3월 중순이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얼마야? 9월 말이고 그 다음 저점 나왔을 때가 12월 말이야. 2개월 걸렸고 3개월 걸렸어요. 여기서 이만큼 걸리는데 3개월 걸렸어. 여러분들이 진짜 이 3개월 동안 이 자리만 기다리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저점을 봤어. 여기서 올라가는 거 봤어. 아, 좀 아쉽네. 다음 저점 내려왔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술적인 분석도 안 돼. 2차 전지도 몰라. EV는 전기차인 건 알겠는데 ESS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 마진은 또 누가 더 높아.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차트를 보려고 하니까 매수에 대한 타점도 헷갈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지금 이 LNF의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조건 매수해라. 지금 저점이다. 무조건 매수하고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매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 연락처 적어놨으니까 문자 보내라. 저는 이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알람 설정, 필요하신 분들 알람 설정 하셔가지고 그냥 매수에 대한 타점, 매도에 대한 타점 전부 다 받아가시면 돼요.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 진짜 중요한 가격이 언젠지. 우리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연속 음봉에 있어서 우리는 무조건 기회로서 가져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가격대 언제고 여기에서 돌파 나왔을 때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는 분할 입절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뭘 굳이 문자를 보내고 받아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돼. 아시겠죠? 결국은 또 뭐야, 여러분들 매수하고 나서 매도에 대한 타점 이 사람들 문자 보내면은 알려줘? 안 알려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들 듣고 좋은 얘기들 막 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매수했어. 결국 책임은 누구 거야? 여러분들 거야. 여러분들 책임이란 말이야. 진짜 돈을 벌려면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은 꼭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연말이니까 다 같이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아시겠죠? 26년도는 진짜 돈 한번 벌어보자고.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내연기관차 살리는 미국과 유럽 차갑게 식어버린 배터리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보도된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내가 이 폐기라는 말 진짜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 좀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야. 폐기가 아니라 완화죠. 완화. 규제 완화입니다. 배터리 다 나가. 이게 아니라 배터리 중요한 거 알겠는데, 탄소 배출을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탄소 배출량을 한 10% 정도, 그 당시에 10%까지는 허용을 해줄게 해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전부 다 괜찮아요. 예, 이거는 규제에 대한 완화이기 때문에 폐기한다, 뭐 금지한다,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포드에 대한 계약 해지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포드는 마케팅에 대한 실패예요. 얘네들이 마하 2라는 SUV를 만들어 내놨고 F150 라이트닝이라는 픽업 트럭을 좀 만들어 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얘네들이 가격에 대한 설정 실패다. 왜냐면 전기차가 계속 막 팔리고 있을 때 포드는 뭐 했어? 그때도 얘네들은 내연기관을 고집을 했단 말이야. 심지어 아우디 같은 애들, 뭐 포르쉐 같은 애들, 포르쉐도 타이칸이란 모델을 내놨죠. 예, 그 당시에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왜냐면 얘는 미션이 들어가 있거든. 2단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뭐 왜 들어가 있는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뭐 아우디 같은 경우도 이트론이죠. 이트론을 만들어내면서 이 전기차의 또 약간 슈퍼카 느낌? 그 R8 있잖아요. R8. 이거는 모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슈퍼카라는 R8이 있고, 그리고 이트론이라는 모델을 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포드는 뭐 했냐? 얘네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근데 남들이 잘 팔고 매출 막 만들어내고 하니까 뒤늦게 뭐야? 우리도 마하 2 만들어낼 것 같아. 생긴 거 보면은 완전 투싼 스포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F150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그 감성이 아니죠. 여러분들, 픽업 트럭은 무조건 내연기관으로 가야 돼. 연비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픽업 트럭은 내연기관이 맞아요. 생겨먹은 거 봐봐. 무조건 내연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뒤늦게 이제 막 보조금이네 뭐 IRA네 해가지고 전기차 나도 한번 팔아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 딱 팔려고 하니까 마하 2 F150 안 팔려. 그럼 어떻게?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라 포드의 자체적인 문제였다. 마케팅 실패고 홍보 전략의 실패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계약 해지했다라고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국내 2차 전지의 배터리, 여기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EV에 대한 내용,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내용을 좀 짚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소나타 그리고 제네시스,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소나타랑 제네시스는 구별하실 거야. 둘 다 현대 거거든요. 둘 다 현대 건데 누가 더 비싸? 당연히 제네시스가 더 비싸죠. 왜냐면 애초에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들어가는 부품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고급 소재를 썼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마케팅에 대한 대상이 달라. 소나타는 누가 타는 거야? 소나타는 차량이 필요한 약간 일부 서민층들, 그리고 심지어 소나타도 옛날 소나타가 아니야. 요즘 들어가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뭐 가죽에 대한 부분, 뭐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소나타도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마력에 대한 부분, 뭐 엔진, 뭐 제네시스는 6기통 들어가고 소나타는 4기통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엔진에 대한 차이니까 당연히 가격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여기서 EV가 나와요. 전기차. 얘가 갑자기 나왔어. 전기차의 판매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제네시스는 판매 대상이 누구예요? 고급차가 필요한 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죠? 전기차는 누가 타야 돼, 그러면? 전기차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타야 돼?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전기, 뭐 연비도 잘 나오고, 세금에 대한 혜택, 뭐 보조금,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서민층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진짜 차가 필요하고 진짜 뭔가 사치 부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타는 내용이에요. 내용만 보게 되면. 근데 실질적으로 판매 가격은 어때?
전기차랑 제네시스랑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야. 여기에서 약간 괴리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 가격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인하가 되면서,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고, 뭐 ESS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이따가 다룰 거지만 EV에 대한 마진이 사실 ESS보다 적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충전이야, 충전. 충전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 동안 몇 분이 걸릴 건지,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사실 뭐 겨울철 돼가지고 뭐 갑자기 차 문이 안 열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배터리랑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 것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기술을 개선해 나아가고 그럼 돼요. 어차피 결국 한 2, 3년 지나봐. 그런 것도 결국 다 없어져. 뭐 온열 뭐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충전에 대한 부분이 진짜 제일 먼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아직까지는 좀 많이 걸려. 아직까지는 뭐 30분에서 뭐 1시간 요 정도는 이제 충전을 좀 해야 그래도 좀 내가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12월 27일 어떤 기업이 5분 만에 급속 충전을 만들어내는 충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2차 전지가 갑자기 급등을 할까?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이미 매물대가 쌓여 있거든. 이걸 만들어낸 회사는 급등을 하겠죠. 몇 연상을 하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 가지고는 2차 전지가 살아나기는 조금 힘들어. 규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정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으면서 이 LNF가 갖고 있는 어떠한 뭐 적정 가치,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왜? 시장이 지금 2차 전지에 시선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배터리보다는 약간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런 악질적인 내용들, 뭐 EV 캐즘, 그리고 뭐 포드에 대한 계약 해지, 뭐 세액공제 부분을 폐지를 했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속상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얘네가 막 올라갔어. 만약에 뭐 충전소 뭐 개발했고 충전소도 뭐 지역별로 엄청 많이 배치를 하겠대. 배치 시작하겠대. 그렇게 해가지고 뭐 EU가 어쩌네 미국이 어쩌네 해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겠대 해가지고 판매량이 막 늘어나. 그러고 나서 뭐 다른 나라들도 점점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2차전지가 막 올랐어. 그럼 우리는 또 결국 어떻게 돼? 올라타는 수밖에 없어. 결국 그 시장이 오게 되면 결국 또 올라타는 건 또 우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LNF 차트 보게 되면 어떻게 돼? 기다리면 돼.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기다리면 돼요. 기다렸다가 모아두게 되면 나중에 그 시장이 안 올 거야? 분명히 온다니까. 단지 언제 올지 모르고 지금 당장 실적이 눈에 보이고 내 눈앞에 매출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2차 전지를 안 사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럴 때 사야 된다고. 우리가 그럴 때. 그래야 진짜 돈을 번다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ESS에 대한 내용도 조금 다뤄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면 제가 EV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전기차, 뭐 충전소 이런 얘기를 했지만 ESS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AI 바로 나와야 돼요, 머리에서. ESS는 AI 바로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 AI가 전기 먹는 하마죠, 하마. 그러니까 얘를 감당을 하려면 무조건 ESS가 뭡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러니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뭐 비상 발전기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AI는 전력망, 서버가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 서버. 근데 이 서버가 만약에 한 번, 하루 만약에 다운된다고 쳐봐. 그럼 얘네들은 손실이 얼마야? 수조 원이야. 조단이야, 조단위.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이 AI 전력망을 버텨낼 수 있는 ESS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배터리를 얘네들이 오래 가는 게 중요하겠어? 아니면은 뭐 가격이 중요하겠어? 물론 가격은 중요해요. 근데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뭐다? 무조건 안정성이야. 안전성. 제일 중요해요. 안정성이. 근데 지금 이 ESS의 마진이 어떻게 돼요? EV보다 훨씬 더 높아. 지금 ESS에는 LNF가 만들어내는 양극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ESS, EV에 대한 시장만 바라보면서 차트를 볼 게 아니라 ESS에 우리가 훨씬 더 주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야? AI를 말씀을 드렸는데 AI뿐만이 아니야.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생산량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전기를 저장하지 않으면 전력망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 무조건 이거는 국가 단위로 들어가야 돼. 국가 단위의 전력 안정화에 무조건 뭐가 필수다? ESS가 필수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지켜줄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한 번 정전이 난다고 하면은 몇 조 단위의 손실이 난다. 저도 챗GPT 쓰는데 이게 거의 한 3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훨씬 더 비싸. 유튜브 프리미엄도 19,5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거의 한 3만 3천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엄청 비싸. 한 달에 3만 3천 원이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장에서 OTT 이런 거 있잖아요. 넷플릭스 뭐 한 2만 원, 뭐 유튜브 프리미엄 한 2만 원, 챗GPT 뭐 한 3만 원, 뭐 요런 것들 조금씩 하면은 뭐 진짜 한 10만 원, 20만 원 뚝딱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게 구독에 대한 내용이 진짜 무서운 거야. 이 구독 한 번. 근데 만약에 챗GPT 얘네들이 정전 한 번 났어.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무조건 사람들 못 써. 무조건 제미나이 쓰는 거야. 잼민이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조원 그 이상의 손실도 날 수가 있다. 이 장기적인 성장을 보자면 우리는 무조건 ESS와 EV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봐야 하고, 지금 이 시장이 2차 전지에 시선을 두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무조건 기회로서 담아가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LNF에 대한 차트에 대한 분석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이 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만약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뭐 다음 주든 내년이든 뭐 10만 원이 깨졌다 라고 해가지고 절대 패닉셀 보이실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평단가 낮추는 찬스라 생각하고 조금 더 모아가시면 돼요. 우리 당장에 3일에서 5일 가지고 매매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특히나 2차 전지는 절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무조건 3년, 5년, 연 단위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LNF를 좀 정리를 해봤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차트를 보기 위해서 LNF의 진가를 보고 2차 전지의 지금 현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영상 녹화를 해봤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그냥 전송 버튼 딸깍 누르면 돼요. 링크 누르고 전송 딸깍 누르면 소통방 무료로 당연히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종목 추천도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단타 검색기입니다. 단타 검색기. 그러니까 어제 매수해서 오늘 갖다 파는 하루 단타 검색기고요. 수익은 3%에서 많으면 8%요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시외에서 떠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전부 다 브리핑 드리고 있고, 중요한 건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6년도부터는 진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가지고 3% 수익 나면 내일 아침 모닝 커피 한 잔, 그리고 8% 수익 나면 내일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이 정도 수익 본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신 거니까 3%에서 8% 단타 검색기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링크 누르고 전송 딸깍 누르면 끝나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LNF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